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투기 임동성입니다. 한 집서 오래 살았는데 세폭탄 반발에 여당 부랴부랴 한 발 후퇴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는 신규 주택자만 적용되어지겠다. 이제 추가로 이게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시킨 것을 기존 주택자에게 했더니 어제자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냥 폭탄 터진 것 같아서 또 여당이 뭐 이렇게 다시 오후에 뭐 반영돼서 오늘 오전 새벽 뉴스로 뭐 나온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분히 세금 폭탄을 우려한 여론을 의식한 처사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격히 오르며 한 집에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의 예상 양도 차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공제율을 내릴 경우 조세 제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제 축소의 장기 보유 시의 부담에 껑충 뛰고 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한 집에서 장기간 보유 거주할 경우 매도 시 양도 차익에 따라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투기 목적으로 번번이 집을 사고 팔지 않고 유도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에서 200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을 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여둘 필요가 있고, 한 집에 오래 살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나중에 비슷한 가격대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이 집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죠. 그거에 대한 반영 비율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좀 줄여주는 게 양도세 특별 보유공제였습니다. 4.7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대피한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려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목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위원장 등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통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강화를 카드를 보완책으로 꺼내든 것이었는데요. 부동산 특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40%대 보유기간 공제율 양도차익 구간별 최대 10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컨대 10년 전 10억 구입한 집에서 거주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30억 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이 20억 원일 경우 부담할 양도세는 8,700만 원입니다. 민주당은 개편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를 9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 예상 양도세를 현행 대비 1,500만 원 줄어든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된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 세액이 1억 3,100만 원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4,4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신한은행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보유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득자 적용으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하고 기존 취득자한테는 기득권 보호는 좀 해주겠다, 이런 법안으로 다시 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평균 그 주거 면적이 9평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9평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나 영국이 12평 정도 되고요. 미국은 24평.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또 그렇다고 치죠. 1인당 24,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가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에서 12평? 10평이 좀 이렇게 좀 사이즈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본도 꽤 놀랐어요. 일본이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가 많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평균이 12평이다. 한국은 9평, 3평 차이 나네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일본이 더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주택자 전력이 있다면 10년 살아도 양도세 공제 영운이 될 수도 있다. 여당 양도세 개편안, 이거 어제 신문에 따로 제가 별도로 했었던 거라서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폭탄 맞아서 지금 부랴부랴 신규주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신문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폭탄 관련 소식을 도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빼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
대출 저여 집값 잡으려는 정부 직장인들 앉아서 이자만 더 뜯겨 이게 세금으로 뜯겨 이자로 뜯겨 열받게 생겼습니다. 시장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 대출 금리는 1%에서 2% 급등해 버렸다. 개인 신용 점수가 930점대 앳 1등급 16년 차인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 900만 원을 1.69%의 금리로 1.69% 금리 대단하네요. 1년이 지나 최근 만기 연장을 하려고 하니 새로 책정된 금리가 2.39%였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받은 대출도 없고 소득이 줄지도 않는 이 씨로서는 1년씩 금리가 0.7% 올랐다는 것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이유를 묻자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우대금리가 기존 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축소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여서 어쩔 수 없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별 수 없이 새 조건대로 대출 만기를 연장한 시는 1년 만에 연 76만 원 이자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이분은 크게 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신용이 1등급에다가 대출 이자도 사실 2%대면 여전히 적네요. 그래도 좀 기분은 나쁘겠죠. 자, 은행 대출 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 변동금리 산정이 기준이 되는 시장 지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최종 대출 금리가 1년씩 1%에서 2포인트 안팎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커진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있는. 저도 아파트 대출을 했는데 뭐 0. 이렇게 몇 프로씩 0.03, 0.04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자가 계속 카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오르고 있는 추세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배경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고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대출이 고삐째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시장 단기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별 가산 우대금리 조정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그게 방점입니다. 은행도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말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의 절반 수준을 축소하고요. 우대금리는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실제 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를 주로 활용하는 코리보거나 금융처 3개월 금리는 1년째 0.6에서 0.7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초 0.6%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두 금리는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며 상승세로 전환 7월 말 기준 0.76, 0.77까지 오르긴 했지만 연간 상승폭은 여전히 0.2포인트로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은행별로 신용대출 금리가 1포인트 안팎으로 오른 것을 은행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상금리를 올린 영향으로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오는 9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앞둔 장모 씨의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지난해 금융채 3개월 기준금리 1.32포인트 더한 연 1.936포인트 금리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던 장 씨가 만기 연장할 경우 기상금리 2.146 오를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의 1년 새 0.826포인트 최종 금리가 0.28%, 연 2.8%에 오르게 됐고요. 쭉 이제 보시면 이자가 뭐 엄청 많이 뜨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2%에서 3%대 사이에요. 여전히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이 대출 이자율은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봐보니까 2026년 6월에 2.93, 8월에 2.28, 10월에 3.15, 지금 3%대로 올라섰고요. 12월에 3.5, 2021년 2월에 3.61, 2026년 4월에 3.65, 2020년 6월에 3.75 이렇게 신용대출이 조만간 이제 4%를 넘어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담보대출은 지금 3%대인 것 같아요. 자, 최근 1년간 주요 금리 신용대출 금리 인상, 국민은행 0.69 인상했고요. 신한은행 0.91 인상했고요. 하나은행 0.68 인상했고요. 우리은행 0.56 인상했고 카카오뱅크 1.14 인상했고요.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0.56, 신한은행 0.46, 하나은행 0.26, 우리은행 0.60, 카카오뱅크 0.61. 하나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은 오지게 싸네요. 제일 싸네요. 왜 이렇게 싼지요? 자, 이렇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